안녕하십니까. 튜터리 영어 연구소의 튜터리 선생님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상 6시 하셨습니까? 그리고 잠은 7시간 충분히 잤나요? 잠을 줄이게 되면은 신경질이 늘고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게 사소한 일에 화를 내게 되는 성향을 갖게 됩니다. 본인이 화를 좀 자주 내는 날이 있다면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수면 시간이 어떻게 됐나? 수험생들이 짜증이 많이 나는 이유도 수면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잠을 줄인다고 해가지고 그만큼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성적이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공부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힘점을 찾아야 돼요. 자전거 탈 때 기아를 맞추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다리 힘으로 다 탔죠. 언덕을 올라가나 내려가나 기아 똑같은 상태로 탔는데 요즘의 자전거들은 하도 좋아가지고 기아가 없으면 애들이 안 타죠. 바로 기아가 뭡니까? 자신의 힘에 맞는 힘점을 찾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신한테 딱 맞는 힘점이 생깁니다. 그런 상태가 이제 편안한 상태이고 무리하지도 않는 상태이며 그렇다고 노는 상태도 아니고 몰입하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인 생활을 계속 유지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이제 생활 습관은 이제 서서히 잡혀간다고 믿겠습니다. 그렇게 본인도 믿으세요. 사람은 무언가를 믿어야지만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믿음을 안 갖게 되면은 결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수학이 하기 싫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죠. 이게 공부가 찾아오면 슬럼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인생은 업스 앤 다운스니까 그냥 받아들임, 인정한다라고 했죠. 이건 인정하다로 적을게요. 근데 이제 이거하고 좀 비교해서 알아야 될 게 슬럼프란 시기하고 안 하는 시기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하는 시기는 이제 수학을 아예 시작도 안 하는 시기, 제대로 뭔가를 하지도 않은 시기를 이제 안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슬럼프라는 것은 뭔가 몰입을 했는데 잘 되다가 잘 안 되는 시기가 오는 걸 이제 슬럼프라고 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자기가 손을 안 댈 때는 좀 등한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좀 이 타이밍에 좀 생각나는 사람이 렌트겐하고 유카와 히데키가 좀 생각나죠. 렌트겐이죠. 원래 이름은 비레름 콘라트 렌트겐이죠. 비레름 콘라트 렌트겐. 유카 히데키는 일본 사람인데 유카 히데키니까 그냥 유카만 쓸까요? 유카. 두 명 다 이제 엄청난 물리학자죠.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입니다. 근데 안 하는 시기를 따진다면은 이렇게 렌트겐은 공부를 정말 안 했습니다. 유카는 꾸준히 공부한 케이스고. 그래서 그런지 그 좀 삶이 좀 달랐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이제 렌트겐을 좋아하고 유카 히데키는 같은 노벨상 수상자지만 안 좋아합니다. 이유가 좀 단순한데 렌트겐은 1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데 원래 상을 안 받겠다고 했어요. 상을 안 받겠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부인인 안나 벨트가 병석에 있었기 때문에 병간호 때문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에 되게 초연한 자세를 보이죠. 근데 이제 1회 수상자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긴 갔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노벨상을 타게 되면은 기조연설합니다. 근데 이제 렌트겐 같은 경우는 기조연설을 안 했죠. 왜냐면 수상식이 끝나자마자 전보가 날라왔어요. 와이프가 위독하다고. 그래서 바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좀 인간적인 면모가 더 많죠. 서양인인데도 불구하고. 렌트겐 누군지 몰라요? X선 발견자. 유카 히데키 같은 경우에는 얘는 부인이 임신해가지고 막 배 아파가지고 뒹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집에 같이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연구에 몰두하느라고 부인이 아픈 걸 신경도 못 썼던 인간입니다. 이걸 또 뭐 관점을 달리하면 연구에 몰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집에 살면서 부인이 산통을 겪고 있는데 그걸 신경을 안 쓴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일본 사람이라서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사람 중성자 발견한 사람이죠. 뛰어나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존중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둘도 이제 잘 나가다가 슬럼프 시기가 왔을 때도 똑같이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고 인정하면서도 뭘 생각했냐면은 장차 앞으로 자기가 얼만큼 연구를 할 수 있을까를 계산해봤던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가 하기 싫은 시기가 오게 되면은 받아들이고 내가 이 시기가 지난 다음에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를 꼭 한번 생각해 두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안 하는 시기하고 슬럼프하고를 똑같이 비교되자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슬럼프보다도 더 우려하는 게 수학 몰입 상태를 저는 경계합니다. 수학 몰입 상태 경계. 물론 이제 물론 이제 어떤 공부를 할 때 몰입하는 건 좋지만 이 대입의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입 측면. 대입 측면에서는 선생님이 뭐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본인이 CEO가 돼가지고 국어, 영어, 수학을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수학만 몰입해서 점수가 계속 잘 나오고 다른 과목은 막 점수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수학이라는 그 기업 사업 입장에서는 성공을 한 거지만 다른 사업이 다 망조가 들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수학이라는 과목 특성이 이게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왜 저도 알아요. 그 공식을 대입해서 한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문제가 풀리는 그 짜릿함이 있죠. 짜릿함이 있고 다른 문제도 풀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런 재미가 상당합니다. 사실은 수학이. 저도 수학 좋아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영어나 국어는 그런 맛이 좀 없습니다. 뭐 지문을 하나 풀어가지고 맞췄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다음번 문제를 또 맞춘다는 확신도 없고,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게 돼 버립니다. 근데 수학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수학에 빠진 애들이 많습니다. 다른 공부 안 하고. 수학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대입이라는 걸 고려할 때 시간 조율을 잘 하라는 거예요. 다른 과목 다 희생시키고 수학만 잘하는 아이, 걔가 어디 갔어요? 지방대 갑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있어서는 더 주의해야 될 게 수학 몰입 상태를 경계하셔야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